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리아 CEO 서밋이 개최하는 월드웹 3.0 포럼 그리고 제1회 월드 CEO 서밋 어워즈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손단 아나운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본식에 앞서서 통역 장비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통역 리시버 채널 1번은 한국어이고요. 채널 2번은 영어로 되고 있습니다. If you use interpretation receiver, channel 1 is for Korean, channel 2 is for English. 자, 코리아 CEO 서밋이 2003년에 창립한 이래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국내외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전문 포럼과 컨퍼런스를 개최했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창립 20주년을 맞아서 웹 3.0 포럼과 그리고 월드 CEO 서밋 어워즈를 동시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축약된 핵심 주제를 토론하는 정말 뜻깊은 블록체인 컨퍼런스가 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의 순서는 1부인 웹 3.0 포럼과 2부인 제1회 월드 CEO 서밋 어워즈로 나뉘어서 진행이 됩니다. 1부의 경우 웹 3.0 시대의 글로벌 네트워크 인프라, 피플 커뮤니티라는 대주제 안에서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져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3개의 세션은 다음과 같이 준비가 되었는데요. 1세션, 웹 3.0 생태계 구축, 유니콘 기업을 향하여 2세션, 웹 3.0 토크쇼, 여러분도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3세션, 헤르메스 토크쇼, 7인의 경영 구루에게 듣다입니다. 2부는 월드 CEO 서밋 어워즈 2023과 그리고 만찬 리셉션으로 준비될 예정입니다. 자, 이쯤에서 영상이 하나가 준비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영상 하나 보고 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지금 딜레이가 있는 것 같은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개회식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개회사와 축사에 여러분들을 저희가 모셔봤는데 축사에 저희가 특별한 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바로 김형주 한국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 이사장님이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김형주 이사장님을 무대 위로 모셔서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김형주 이사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 김형주 이사장입니다. 앞에 단이 굉장히 높네요. 제 얼굴이 보이십니까? 예. 우선 올해가 거의 다 저물어 가는데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코리아 CEO 서밋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또 블록체인 또 웹 3.0과 관련해서 함께 일하고 계시는 비즈니스맨들, 전문가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또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우리 박봉규 이사장님, 또 이만희 장관님, 또 우리 세종텔레콤의 김영진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정말 다사다난했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전쟁을 전 세계적으로 치르고 있고 또 미국이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고 또 중국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금융위기나 여러 가지 국내적인 상황이 실제로 냉전 이후에 그야말로 그전에 볼 수 없을 정도의 파동치는 국내적인 불안정성이 점점하고 있습니다. 북의 도발도 말할 나위 없이 어려운 우리의 위협입니다. 이런 위협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유럽에서는 미카라고 하는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이 만들어졌고
또 일본의 기시다 정부도 소위 그동안 잃어버린 30년을 이 웹 3.0으로 회복하겠다 이런 기치하에 실제적으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다오라고 하는 탈중앙화 오거나이제이션에 대한 법제화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들여다보니까 유한회사에다가 협동조합법을 합쳐서 일본에서는 법제화를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참 농담입니다만 김남국 의원 덕분에 상당히 빨리 법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것은 완결된 법제화가 아니고 절반의 법제화였고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다 새롭게 다시 정무위를 짜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국회가 열릴 때까지는 내년 10월이나 돼야지 상임위를 열고 새로 남아있는 법제화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1년 반 정도의 희생 허송 세월을 지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급함이 정말로 조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넥스트 디케이드를 쓴 조지 프리드먼은 한국이 2030년도에 통일을 맞이하게 되고 중국과 러시아가 허물어져가는 그 영토를 영향력으로 차지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해를 막연한 장밋빛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봤을 때 일본이 법제를 앞장서 간다 하더라도 실제로 5G를 비롯해서 인프라나 IT 인프라나 또 디지털 자산 투자의 규모에서 한국이 앞서기 때문에 앞으로 동아시아, 즉 중국과 러시아,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의 중심국가로서의 디지털 중심축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인터넷과 그리고 이메일과 플랫폼 기업으로 대표되는 웹 3.5 이전 시대는 앞으로 웹3라고 하는 기반 속에서는 소위 블록체인과 전자지갑과 시민주권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분열과 수동의 시대에서 웹3가 주도하는 명동과 통합의 시대도 우리는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유니콘 기업의 가능성은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계시는 외국 참가자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와 같은 통찰과 식견을 나누는 오늘 이 웹 3.9 월드 웹 3.9 서밋 세미나가 여러분의 비즈니스에도 또 여러분의 미래에도 한줄기 빛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박봉규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코리아 CEO 스밋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김동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연대 이사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의 통찰과 비전을 엿볼 수 있는 뜻깊은 축사를 만나보았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세션은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분, 특별한 분을 모셔볼까 하는데요. 유니콘 기업의 대표 리더이신 분을 저희가 기조 연설자로 모실 예정입니다. 유니콘 기업을 향하여 라는 굉장히 포부 있는 주제로 김종윤 야노자 대표님께서 기조 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김종윤 대표님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종윤입니다. 약 8년 전 저희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 여행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사실 그 당시에 이미 온라인으로 예약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신라호텔에서 이런 시간을 갖고 있지만 많은 호텔들은 이미 솔루션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레거시 OTA,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의 약자가 OTA거든요. 이 레거시 OTA와 그리고 굉장히 분열되어 있는 프래그먼티드 솔루션을 쓰고 있는 이 호텔 시장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결국에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탈중앙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저희는 클라우드 솔루션 기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는 기존에 있었던 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고 그 접근을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도 이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변화를 이뤘습니다. 현재 야놀자는 전체 수익의 절반을 해외에서 만들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산업만으로 이미 해외에서 매출이 분기당 500억을 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저희가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0이 몇 개지?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한국 돈으로는 경단위 약 한 10경 정도의 금액이고요. 이게 현재 전 세계 관광 산업의 크기입니다. 이 시장의 크기는 전 세계 GDP의 10%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엄청난 시장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큰 시장인데 우리가 국내에 있는 관광시장만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맞을까? 아니다. 만약에 글로벌에서 뭔가 의미 있는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으면 정말 대단한 회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결국 더 큰 시장을 바라보고 그 더 큰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됐기 때문에 기업가치 1빌리언 US달러를 시작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도 1빌리언이라는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그게 10빌리언, 100빌리언으로 넘어가려고 하면은 바라보는 시장이 굉장히 커야 됐고 저희도 엄청나게 큰 시장을 바라봤기 때문에 국내가 아닌 글로벌로 시작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15년이라는 숫자입니다. 15년은 관광산업이 매 15년마다 2배씩 성장하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숫자인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요즘에 경제 위기도 있었고요. 얼마 전에 코로나 팬데믹도 있었고요. 전쟁도 지금 두 개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50년 동안 이러한 일들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박따박 15년마다 2배씩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관광의 특성이 우선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타 산업 대비해서 30% 정도 적습니다. 두 번째는 양극화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생각을 해보시면 아무리 내가 큰 공장을 지방에 유치를 해도 세금이나 혹은 임금을 통해서밖에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관광은 대부분 도심에서 교외로 나가서 그 지역에서 직접 돈을 씁니다. 그러면 산업을 유치한 거에 2배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돈도 쓰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또 세금도 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우리가 엄청난 산업이라고 말하는 반도체나 자동차 이러한 영역은 별도의 부처를 두고 있지 않지만 관광은 전국 관광청 혹은 관광공사 등등 관광과 관련된 기관들을 무조건 두고 굉장히 열심히 양성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력적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관광은 투자가 적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좋은 산업들, 이커머스로 위시되는 소매업이나 자동차, 바이오, 반도체, 금융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천대 기업이 엄청난 투자를 해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글로벌로 이미 웬만큼 다음 페이지로 전환이 됐고 재편이 된 거죠. 근데 아래쪽에 있는 산업일수록 아직 R&D 투자가 충분하지 않았고 저희가 말하는 웹3로 대변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로 전환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기회다라고 봤습니다. 결국 보시면 저는 웹3라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전산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엄청 어렸을 때도 인터넷이라는 것은 존재했었고 하지만 인터넷을 어딘가 가서 써야 됐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는 수강 신청을 하려면 전산실에 가야지만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전산실에 인터넷으로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쪽짜리 온라인화가 되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디지털화가 되면서 모바일로 전환되게 됩니다. 모바일로 전환되기 때문에 집에서도 수강 신청이 가능하고 PC방에서도 가능해지고 어느 순간 모바일 폰으로도 가능해진 거죠. 근데 이렇게 한쪽씩만 모바일화가 되고 인터넷이 확장되는 것들이 둘 다 한꺼번에 확장되는 게 바로 디지털 전환입니다. 저는 디지털 전환을 함에 있어서 웹3는 가장 핵심적인 변화를 뜻하고 탈중앙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양쪽이 한꺼번에 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양쪽이 한꺼번에 변화를 하는 관점에서의 비즈니스 모델, 저희의 표현으로 데이터 플랫폼, 근데 그건 저희 글로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이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핵심은 AI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공급자 쪽, 다시 말하면 내가 직접 온라인에 접속을 못하지만 이미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환경, 이게 전산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고객들이 내가 전산실에 가거나 혹은 뭐 여행사에 가거나 이렇게 특별히 부탁을 하는 나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드는 수요자 관점에서의 변화가 디지털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양쪽이 한꺼번에 변화하는 게 현재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왜냐하면 공급자 관점에서는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탈중앙화가 되고 새로운 환경을 쓰기 위해서 클라우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스스로 로컬 서버를 두고 온라인화를 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다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고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전환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게 공급자에서의 변화이고요. 수요자단은 이미 인터페이스가 변화한다는 것을 모든 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이제는 AI가 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내가 요청하는 것들을 AI가 따박따박 해주는 방식으로 변화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변화가 된 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 다른 시각으로 표현하면 탈중앙화나 웹3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픈 AI 창업자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변화의 속도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된다도 무섭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아무도 적응 못한다는 겁니다. 처음 인터넷 들어왔을 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1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잊혀져 갔습니다. 모바일로 적용됐을 때도 모바일에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사라진 기업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하나만 일어나도 힘들었는데 두 개가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변화를 여행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시면 예전에는 이렇게 한꺼번에 여행을 다녔습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그냥 가서 사진 찍는 일이었던 거죠. 내가 특별히 나만의 여행이라는 것은 생각할 것도 없었고 해외 처음 나가보니까 어디라도 여행 가보자, 유명한 데 가보자, 어차피 유명한 데 같이 가가지고 같이 사진 찍으면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행을 다녔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산화와 디지털화가 되면서 조금씩 여행이 다양해지고 각자가 다 검색하셔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데를 스스로 찾고 스스로 예약하고 거기를 방문할 수 있게 되면서 점점점 다변화됐습니다. 다양화된 거죠. 근데 이 다양화가 이제 완전히 개인화된다는 겁니다. 나만의 완벽한 여행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통합하고 집중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의 표준화된 DB와 하나로 표준화되어 있는 양식만으로는 이렇게 모든 사람을 각각 개인화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중앙에 있는 에이전시가 아니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방식, 그게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다라고 봤던 겁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다 다른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고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맞추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건 미래는 클라우드 기반의 웹3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저희는 사업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지만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했습니다.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야 저게 말이 돼? 라고 해서 중간에 에이전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에이전트들을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단순화되고 효율적으로 시장을 바꿨습니다.
저희는 플랫폼이 수수료 떼어먹는다고 욕을 하지만 플랫폼이 없으면 더 비싼 값을 내야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근데 저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웹3 혹은 클라우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저게 최선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중앙에 있는 클라우드로 꽂기만 하면은 모든 건 다 연결이 됩니다. 에이전트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에이전트가 없이 저렇게 클라우드로 꽂을 수 있게 되면은 훨씬 더 개인화할 수 있는 다양성과 유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로 규율되어 있는 표준이 아니라 훨씬 더 자유도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그러한 관점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OTA라고 해서 숙박이나 항공을 예약하는 플랫폼들이 존재합니다. A라는 플랫폼으로 예약하고 나서 호텔에 가면 우리는 A라는 플랫폼을 언급도 하지 않고요. 그 플랫폼을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 이름만 대면 그리고 여권 내면 호텔 체크인을 해줍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행 서비스인데 여행할 때 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의 데이터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방식으로는 흐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새로운 규율에서는 데이터가 흐를 수 있고 그럼 내가 예약한 서비스로 체크인도 하고 룸 서비스 쓰고 컨셜 서비스 쓰고 다음 서비스 쓸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서비스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저희는 이 방식으로 지난 7년간 솔루션 사업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글로벌 탑3 기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바뀌는 게 뭐냐면 고객의 경험이 바뀌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전 방식은 저 중간에 있는 데이터라고 써있는 영역으로 데이터가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 데이터를 볼 수 있고 활용되는 거죠. 근데 현재 방식은 각각의 우리 고객들이 접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포함한 접점들이 직접 클라우드로 꽂히게 됩니다. 더 이상 중앙에 모으지 않아도 데이터가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보안의 안전성이 있고 저렇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다양한 서비스를 가능하고 그게 코로나 기간에 비대면 서비스가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근간이었습니다. 예전 방식이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스톨레이션을 하기 위한 비용이나 시간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저희는 그 관점으로 하드웨어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숙박뿐만이 아니라 항공, 레저, 주거, 골프 모든 영역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저희가 우리나라에 있는 골프장의 60%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옛날하고 골프장이 많이 바뀐 거 느끼실 겁니다. 키오스크도 도입되고 새로운 경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근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유연하게 흘러야 되고 저희는 그 데이터를 흐르게 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요즘에 아파트 새로 오픈하는 데 가면은 훨씬 더 다양한 서비스들이 쉽게 됩니다. 더 이상 엘리베이터 탔을 때 내 층을 안 눌러도 호텔처럼 자동으로 체인이 늘리고요. 모든 보안이 다 모바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고 결국에는 프로퍼티들이 훨씬 더 자유도를 가지고 유연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서비스가 이렇게 돼야 AI가 도입됐을 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AI가 생산성을 향상시켜주기도 하지만 AI는 개인 비서이기도 합니다. 개인 비서가 여행을 계획해주면 개인 비서를 통해서 여행을 계획하는 것뿐만 아니라 취소도 하고 추가도 하고 변경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물어도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챗 GPT가 있다고 해도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챗 GPT가 내가 어떤 호텔을 예약했는지 어떤 항공을 예약했는지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데이터가 흐르기만 하면은 정말 새로운 엔터프라이즈의 가장 적절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데이터를 모으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약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여행을 가셨을 때 혹은 레저를 즐기실 때 혹은 엔터테인먼트를 하실 때 훨씬 더 편해진 걸 느끼실 겁니다. 뮤지컬도 편해졌고요. 콘서트도 편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공연들도 가능해집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는 데이터 기반으로 개선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글로벌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로운 회사를 인수할 때 요즘에는 여기 나스닥에 있는 앞에 있는 큰 대시보드거든요. 나스닥에서 저희가 새로운 인수에 대해서 축하한다라고 해줬던 거고 최근에는 뉴욕 거래소에서도 저희가 새로운 직원을 뽑으면
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축하한다라고 축하를 해주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새로운 기업을 인수할 때 나스닥에서 축하해주는 회사 우리나라에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글로벌을 확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는 해외에만 거의 1,500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30개국의 50개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 규모로 보면은 이미 해외에서 국내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있고요. 매출은 아직 3분의 1이지만 곧 절반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재밌는 얘기라서 짧게 하나만 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한국에서 지금 말씀드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확장해야지라고 생각해서 싱가포르 투자청과 여행회사로서는 지금 제일 크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부키홀딩스를 찾아가서 우리 아시아로 확장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투자를 해줘. 그 당시 저희가 2,000억 을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 투자 받은 걸로 인도와 아프리카를 포함한 동남아시아까지 포함한 아시아 확장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2021년에 코로나 한중간인데 저희가 가장 높은 이익을 달성한 해였습니다. 2021년. 너무 신기하잖아요.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여행기업이 가장 높은 매출과 이익을 달성한다는 게.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상장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국내 시장에 상장을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만난 게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였습니다. 손장훈 회장님이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아시아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이익을 잘 내고 있는데 지금 아시아에 멈추지 말고 미국, 북미, 남미 같은 정말 글로벌을 해라. 거기가 훨씬 더 큰 시장이고 당신들이 이거에 성공하면 아마 그 이후에는 훨씬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저희가 근데 돈이 있어야지 글로벌 성장을 하죠. 글로벌 확장하기에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내가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비전펀드가 저희한테 2조 원을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년이 지나면서 저희는 전 세계 200개국에서 보시는 50개 정도의 오피스를 운영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모델은 국내보다는 글로벌에서 더 잘 맞고 글로벌 확장할 때 훨씬 더 의미 있다는 확인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그림은 한국에서 성공한 이 비즈니스 모델이 한국에서만 성공할 거라고 하면은 과도한 투자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글로벌로 확장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탈중앙화 웹3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 사업은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 업체한테는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주영 설명해주신 야놀자의 김종윤 대표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니콘 기업이 되기 위해서 비상하는 야놀자의 비전을 함께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제2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은 웹 3.0 토크쇼가 진행되어 있는데요. 당신도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패널 토의가 있겠습니다. Now we'll begin session 2 panel discussion. 박혜진 바이아드 대표 이사님께서 이 세션의 좌장이 되어주실 거고요. 폴킴 워크업 어드바이저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여기에 조현진 젤리스페이스 대표님, 앤드류 구 알파바 그룹 대표님, 그리고 멀리 베트남에서 오셨죠? 쯔엉 자바오 BTS 그룹 회장님께서 패널 토의에 참가해 주시겠습니다. 원래 참가 예정이셨던 태국의 나이테 디지털 대표님이시죠? 피파 와타나 몽골시 대표님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셨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패널 토의에 참가하시는 분들을 모두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착석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모두가 착석이 완료된 대로 세션 2를 본격적으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모신 박혜진 대표님께서 이제 마이크를 잡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대받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대학교 박혜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훌륭하신 이제 블록체인과 웹3 관련된 영역에서의 글로벌 리더분들을 좀 한 자리에 모시게 되었고, 제가 또 그 훌륭하신 청중들을 대표해서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짧은 주어진 시간이 짧기는 하지만 이 시간 좀 알차게 될 수 있도록 또 핵심적인 질문들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본격적인 토론하기에 앞서서 먼저 폴킴 대표님께서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주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주제 발표를 먼저 듣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폴킴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어 어떤 부분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현재는 그 회사는 세공강 그룹이고 2018년부터 설립된 회사입니다. 현재 저희 직원 본사는 호치민이고요. 그리고 30여 명 직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과 베트남 비즈니스 및 무역는 분야에 8년 이상 경력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회사는 블록체인 쪽에서 여러 사업을 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는 블록체인에 대한 컨설팅, 개발, 운영, 글로벌 마케팅, 상장까지 사업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체 기술에서 AI 드리는 플랫폼도 만들었습니다. 4년 동안 운영하셨고 현재는 베트남에서 한국하고 싱가포르에서 총 2,000명은 저희 상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그 워크업이라는 프로젝트 어드바이저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에 가장 전체적인 MD 및 PV 개발 프로젝트 발표할 겁니다. 워크업은 매크로 소개드립니다. F&B 회사입니다. 본가 대표님이 임종국 대표님입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그 F&B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한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200여 가맹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가 F&B에서 2020년부터 그 피트크 분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피트크 팀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분기부터 그 워크업이라는 프로젝트 그 M2E하고 P2E 결합하는 프로젝트 준비하고 내년 1분기 그 정식 오픈할 겁니다. 워크업은 M2E 시장에 대한 제가 간단하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규모 2020년은 4억 7천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워크업은 그 전체 통합된 시스템의 그 생태계입니다. 그것도 하면 수익 창출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내용은 소셜 파일을 올리면 또 보상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신체적으로 생활적으로 할 수 있게 그 워크업 프로젝트입니다. 워크업은 이라는 뜻이는 개너라, 그다음에 걷고. 그리고 저희는 미션은 웹2하고 웹3 객자 해소의 그 연예 오직과 블록체인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금융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메인 가버먼트 토큰은 WOT입니다. 그 저희는 생태계에서는 사정 가버먼트 토큰입니다. 첫 번째는 MD 모두 그 운동하면 보상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셜파일 올리면 그 통해서도 보상 받고요. 그리고 게임 베트남의 제일 성공은 그 XC Infinity. 저희 쪽에도 지금은 블레이드1 게임파일 개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쇼핑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어드바이저 했던 그 비자 마스터카드 그 코인 탑재해서 결제할 수 있게 이번도 워크업에서 또 저희 기술 가지고 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는 개발했던 상품 워크업 현재는 솔로 모트입니다. 현재는 솔로 모트. 우리는 정식 오픈은 1월 30일입니다. 현재는 1월 15일이면 메타 버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NFT 모양 디자인입니다. 최근에 나왔던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그 신반도 여러 가지 그 종류 또 운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토큰에 대한 흐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MD 참여하면 그 포인트 보상 받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메인 가로먼 토큰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가로먼 토큰 가지고 개인 내에서 NFT 수리, NFT 업그레이드 거래, 그 다음에 바우처 사용 가능하고, 그 다음에 도전, 챌린지, 그리고 저희 생태계에서 그 비자 카드 탑재해서 결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소셜 파일, 우리는 현재는 메타 테스트 하고 있는 그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쇼핑도 가능하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AI 그리고 또 사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수익은 생태계에서 나온 수익, 그다음 MDB 나오는 수익은 또 50% 토큰 소각합니다. 저희는 토큰은 50억 개고요. 토큰도 하나 안 합니다. 그리고 락업은 2년하고 개발팀은 3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로드맵입니다. 2020년부터 핀테크 회사는 설립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그 개발 진행 목업 대한 기획 진행하셨고요. 1분기 1월 31일 우리는 정식 오픈하고요. 2월에서 글로벌 거래소 상장합니다. 그리고 2분기는 우리 게임 파일은 지금 메타버스하고 4분기는 게임 파일은 오픈할 겁니다. 저희는 대표님이 이정훈 대표님이고요. 그 다음에 그 CMO는 젤러박입니다. 현재는 전 세계에 나오는 그 인만 어플, 그 운동에 대한 어플하고 그 유명했던 스텝 앤 프로젝트 그리고 스텝업 그 다음에 한국에서 현재 2년간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20와트 그 프로젝트들이 좋은 점, 그 다음에 단점 모아서 저희는 워크업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그 워크업에 대한 첫 번째는 그 백업 투자는 자본금 있는 그 회사 투자해주고 백업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태계 그리고 저희 토큰에 대한 대부분 대부분 프로젝트들이 토큰 때문에는 망합니다. 시장에서 너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저희 토큰 매직은 그 전체하게 개발하시고 경제 시설에서도 숙사 대상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사용자 예적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내부에서 준비 이 두 번째 프로젝트 어린왕 NFT 이란 프로젝트는 그 수익 공유형은 NFT입니다. 그러면 회들이 모유는 이 NFT 모유하면 생태계에서 그 수익은 공유 가능합니다. 그래서 새로 프로젝트 우리도 내년 2분기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NFT 만 개만 발행합니다. 어린 왕 NFT 만 개만 발행할 겁니다. 네. 또 지금까지 제가 발표한 예정에 너무 한국어 아직 어색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국어가 서툴다고 말씀하시는 그 코리안 네이티브가 아닌 분들을 뵐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저분들은 엄청나게 유창한 언어를 한 개 더 할 줄 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럽고 인상 깊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네 분 모시고 본격적으로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폴기님께서는 지금 발표를 좀 해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세 분들한테 간략하게 자기소개 한번 먼저 듣고요. 그 후에 이어서 하시는 분야와 좀 연계해서 요즘 관심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동향들 가지고 같이 토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 대표님께서 먼저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알타바 그룹 대표 구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알타바 그룹은 명품 브랜드와 같이 일을 하는 패션 테크 회사입니다. 저희가 꿈꾸는 세상은 모든 앞으로의 패션이 점점 디지털 세상으로 웹3 시대로 들어오면서 패션에서의 새로운 카테고리를 저희가 지금 창출해 나가고 있고 명품 브랜드들의 모든 디지털 액티베이션, 트랜스포메이션을 담당해서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패션 테크 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지성자바오님께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Xin chào tất cả mọi người. 네, 안녕하십니까. Tôi tên là Trương Gia Bảo, tôi đến từ một trong những tập đoàn công nghệ lớn nhất Việt Nam hiện nay. Hiện nay chúng tôi có khoảng cỡ 30.000 lập trình viên
trên 32 quốc gia trên toàn thế giới. 저는 천재마을입니다. 베트남에서 온 제일 큰 회사, 그 서구의 제일 큰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에는 지금은 3만 명 넘는 프로그래머가 좀 있습니다. 네. Hiện nay thì tôi ngoài cái việc là outsourcing sinh software thì chúng tôi còn giúp các cái tập đoàn, những cái doanh nghiệp mới họ ứng dụng công nghệ blockchain và AI để trở thành những cái startup kỳ lân. 현재에는 저희가 스타트업 AI뿐만 아니라 그 다른 스타트업은 회사 하기 위해 유니콘은 되기 위해는 좀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 업무입니다. Rất vui khi các bạn ở đây. Xin cảm ơn. 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젤리스페이스의 조현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지금 저희 오늘 마침 나눠드린 블록체인 투데이의 책자에 나와 있는 그 분홍색 캐릭터 있죠? 저는 그 캐릭터를 웹3의 방식으로 키우고 있는 브랜드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개인화되고 거기에 탈저항화가 붙고 거기에 AI 엔진이 붙으면서 그 하나의 전조직들이 각자의 브랜드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고의 가치를 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 브랜드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그 캐릭터가 본인의 부캐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든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 베트남에서 오신 파트너분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지금 KCS 이 블록체인 마블스 행사가 사실 코로나 그리고 작년 올해 블록체인 시장 전반적으로 다 어렵고 했었는데요. 꾸준히 저희한테 그 많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계속 무대에 설 수 있게 도와주셔가지고 여기까지 그래도 올 수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지금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벤처 캐피털리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술력 있는 기업들에게 이제 투자를 하고 좋은 기업들을 발굴하는 일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웹3나 블록체인 섹터를 볼 때에도 이 VC 투자자의 시선으로 좀 보는 하는데 최근에 굉장히 좀 재미있는 어떠한 지표들을 좀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뭐 NFT나 뭐 여러 가지 메타버스가 죽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 1년간 VC 전 세계의 크립토 VC라고 하죠.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이 실제로 블록체인이나 웹3 영역에 투자한 데이터들을 모두 집계해 본 결과 가장 많은 수의 지금 그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곳은 다름이 아니라 웹3, NFT, DAO, 그다음에 메타버스, 게이밍 섹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전히도 굉장히 시장에서는 어떠한 평가를 내리는지와는 별개로 전 세계 투자 금융은 이러한 섹터들의 그런 그 미래 발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지표였는데요. 오늘 재미있게도 또 그러한 그 가장 핫한 영역에 계신 대표님들이 모두 또 한 자리에 모이게 되어서 좀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이랑 연계해서 조현진 대표님한테 먼저 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NFT라고 하는 것이 시장이 내리는 어떠한 그런 선언과 우리가 실제로 또 업계에 몸담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또 금융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되게 좀 그 온도차가 있게 마련인데요. 대표님께서 사실은 NFT의 이 흥망성쇠를 한번 이렇게 많이 겪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AI라고 하는 새로운 또 어떤 그런 거대한 물결도 우리에게 좀 다가오고 있기도 하고요. 방금도 AI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젤리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심에 있어서 지금 NFT가 가지는 미래 전망이라든지 또 이것이 어떻게 하면 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신기술을 좀 받아들여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NFT를 저는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가는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NFT를 어떻게 다룰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좀 심플하게 얘기를 드리면 디지털화되어 있는 복합 자산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만약에 우리나라 사회에서 여러 가지 아이덴티티가 있을 거예요. 어느 학교의 졸업생일 수가 있고 어느 예를 들어서 어떤
골프 클럽의 멤버십 회원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떠한 성적을 가지고 있고, 또 여권에는 어디 보는지에 대한 도장이 찍혀 있고, 그런 그 한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신분 정보들이 있는데요. 그게 가치화되어 있다고 표현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쪽에 있다 보니까 이쪽 블록체인에서 사업을 한다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웹3 그 글로벌 원 마켓을 봐야 되거든요. 한국에서 아무리 열심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했어도 저기 어디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한테 저라는 자신을 설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거를 아우러줄 수 있는 하나의 글로벌 커뮤니티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저를 표현하는 말 대신에 나는 이 커뮤니티의 멤버십 예를 들어서 1000번이라는 표현을 먼저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멤버십의 회원권에 가치가 있다고 하면 누군가는 이거를 사고 싶어 할 것이고요. 여기에는 자산의 성격이 또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NFT가 나의 부캐를 표현해주는 하나의 단순한 이미지일 수도 있고요. 그게 작품으로 올라가게 되면 작품 아트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디지털 아트겠죠. 그리고 하나의 멤버십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캐릭터를 사업화할 수 있는 저작권을 활용될 수도 있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복합자산으로 되는 디지털 자산인데 NFT 시장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사례는 사실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 물론 이 시장을 쭉 끌고 올라가는 프로젝트가 많지는 않지만 이미 전 세계를 하나의 통합 마켓으로 보고 브랜딩 해가고 있는 NFT 프로젝트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는 항상 비전을 찾고 있고 이미 지나간 길들입니다. 저희는 또 따라가면서 또 다른 차별점을 구현을 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게 NFT 시장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요. AI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앙화되어 있던 그 시스템이 점점 개인화가 되고 있어요. 공중파 방송에서 유튜브가 되고 있고 점점 개인의 영역으로 또 내려오는 것처럼 근데 그게 중앙화되어 있는 시스템 안에 여전히 있었던 게 저희가 영상을 보는 게 유튜브에 있었다고 하면 웹3에서 볼 수 있는 플랫폼 이런 것들은 개개인들이 하나의 클라우드에 자기의 자료가 올라가 있고 그 하나의 영상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든가 플랫폼의 소유 자체가 본인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들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마침 좋은 기술 AI가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미지에 대한 구현이라든가 나의 스토리를 듣는다든가 영상 안에는 모든 것들이 사실 잘 다루면 쉽게 바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붙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에서 만들어가는 탈중앙화하고 AI가 거기에 모터를 달아주게 되고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NFT는 거기에 그 나를 표현해주는 이 캐릭터 그게 요즘 말하는 부캐죠. 부캐를 정해주는 게 NFT라고 보고 저희 NFT 캐릭터 프로젝트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NFT를 디지털 복합 자산이라고 표현해 주셨었는데요. 이 자산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나온 김에 구조대 대표님에게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NFT 블록체인 웹3가 등장하면서 가장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의 단어가 가지는 의미들이나 자산이 정의하는 것들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NFT를 붙였더니 기존에는 이게 무슨 자산이야 싶었던 이 JPG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가의 자산이 되기도 하고 또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산들이 새로운 자산들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새로운 밸류를 또 찾거나 하는 또 여정들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피지컬 월드라고 보면 피지컬 월드에서 가장 높은 자산 가치를 가지는 명품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브랜드들과 같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아는. 그랬을 때 보시기에 이 NFT나 블록체인, 메타버스, 웹3들이 여는 세상에서 이 명품들이 가지는 어떠한 위상이 어떻게 좀 달라질 것이라고 보시는지 더불어서 명품과 더불어서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떠한 좀 지각적용을 가지게 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자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옛날
그 웹3 전에는, 블록체인 전에는 솔직히 디지털 에셋이라는 게 진정한 자산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오너십이 어떤 그 플랫폼, 웹2 컴퍼니에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여기 좀 어디언스 보시니까 다들 싸이월드 때 많이 활동하셨던 것 같은데, 싸이월드 간단하게 예를 들면 그 한때 열심히 도토리를 사서 내 방을 꾸미고 뭔가 아이템을 딱 장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가 돈을 내고 내가 만든 그 사서 모았던 그 아이템들이 저한테 그 끝까지 오너십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싸이월드가 어느 한순간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그건 다 날아가죠.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소유했던 디지털 아이템들이 그 어떤 중앙화 서버에 다 저장됨으로써 그 서버가 닫히는 순간, 그 서비스가 사라지는 순간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디지털 자산보다는 디지털 아이템이라는 개념이었고, 이 아이템에 대해서는 내가 영구한 소유권을 갖고 있기보다는 그 서비스가 존속하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걸로 다 옮겨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한 회사의, 플랫폼 회사의 어떤 그 서버에 존속되는 게 아니라 탈중앙화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영구히 내 소유권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희가 디지털 에셋, 디지털 자산이라는 거는 이제야 비로소 최근 요 몇 년 사이에 첫 부를 수 있고, 진정한 이제 디지털 자산이 진정한 새로운 에셋 클래스로서 분리가 돼서 소유권, 그 다음에 영구성, 이것들이 보장되는 시스템으로 온 개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이 이제 명품 얘기를 하셨는데,